안서 이렇게 한 데도 보니까 쉼터를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이런 거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것은 다 검찰청에서 다 밝힐 겁니다. 오늘 사사건건 5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 발표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먼저 간단하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고요. 차분하면서도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좀 배제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심이 좀 묻어났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사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 새로운 국면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시종 여유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장면을 바라봤는데 우리 박시영 대표님하고 다르게 본 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강력한 그 집권 여당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세세한 조력까지 받아가면서 이 문제를 지금 대처하고 있구나. 도리어 할머니를 갖다가 이용수 할머니를 그 기자회견을 보고 비판하는 쪽에서 조력을 받는 게 아니냐, 할머니를 갖다 이용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도리어 안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분이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이미 국민 정서에는 물러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싸움을 계속 걸어가는 것들이 이런 뒤에 있는 배경 때문에 자신감 때문이 아닌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있었던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 내용 한두 개 들어보겠습니다. 열흘간의 침묵을 깨고 오늘 거듭 사과하면서 해명했는데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국민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몰아치는 질문과 의혹 제기, 때론 악의적 왜곡에 대해 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드리지 못한 점도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정벽운동의 상징이 되신 피해 할머니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벽운동 과정에서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통관입니다. 새로 지은 국회 소통관 이제 의원님들 와서 브리핑이라고 새로 지어난 곳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퇴는 하지 않겠구나. 내일이면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될 것은 기정사실화됐어요. 오늘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미향 당선자의 지금 그 언행을 봤을 때 제가 이제 그분의 마음이라면 저라도 사퇴 안 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되면 오늘 보셨겠지만 집권 여당의 그 대변인 뒤에서 더 이상 질문 받지 말고 나가자고 할 때 에스코트 하듯이 또 이렇게 송갑석 하고 의원이 예. 지금 대변인이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갖가지 인맥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방어하기에는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현재 정치적 수사에 있어 가지고는 집권 여당에서 계속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을 넣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유리하니까 안 물러나겠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자들 질문을 충분히 받았어요. 20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고 질의응답도 거의 20분 가까이 받았습니다. 받을 만큼 받았고요. 해명할 만큼 충분히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서둘러서 국회의원들 보좌 받으면서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건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명할 거 해명 충분히 했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 조사 받겠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의 뒤에 숨지 않겠다.
이걸 좀 명확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장부라든가 여러 자료들을 다 검찰이 들여다볼 건데 이 부분들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면 네. 뭐 국회의원 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기자회견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불체포 특권 뒤에 네. 저기 숨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거는 이미 근데 우리가 다 부분이 예상했던 있나요? 부분이고 불체포 아니, 그 말은 안 아니죠? 썼는데 네, 네. 자기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임하겠다 이렇게 예. 표현했다는 그 얘기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이제 검찰이 부르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은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임시회가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렇게 문이 열려 동안에는 있으면 안 나가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겠다로 해석하신 거고. 네. 네. 모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다 못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동안 윤명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을 쭉 팔로우를 네.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이상 외에 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아니죠. 예. 네. 예를 들면 쉼터 매각 관련해서도 얼마나 언론에서 이상하게 보도를 많이 했습니까? 마치 매입하는 데 있어서 부풀려서 매입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집을 지었고 만들었던 그 건축사 이분이 소명을 쭉 자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를 설명을 최근에 쭉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 상당 부분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언론이 지레짐작하면서 그걸 부풀렸습니다. 의혹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왜 이렇게 의혹이 많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차분히 설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은 의혹이 불식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윤 당선인이 제가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힌 걸로 봐서는 이제 사퇴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들어볼까요? 의정 활동 계획이라고 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진실 규명과 일본 정부의 책임 이행,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해외 각지에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정 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등 여성 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나서셨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 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다시 새어나오는 2015 한일합의 위안부 합의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접하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그런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의 길도 모색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습니다. 해명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좀 보여주실래요? 보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크게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인데 왜 개인 계좌로 받느냐? 이제 기존에는 해명이 없다가 오늘 해명은 모두 9번에 걸쳐서 받았다는 건데 잠시 후 그래픽에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녀 유학비 아파트 구매 대금 논란도 아니 딸이 어떻게 미국에 음대를 다니느냐? 두 사람의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이런 부분이고 수원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것도 2억 6천만 원짜리 집인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했느냐 이런 의혹들 회계공시 누락인데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네, 오늘 나온 해명이 좀 들어있습니까? 그래픽에? 네.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은 이제 시세에 따라 매입했다는 것이고 할머니들 위해 쓰인 적 없다는 부분은 성금 1억 원 전달했고 또 그 밖에 4천만 원 전달한 적도 있었고 한 3번에 걸쳐서 분명히 할머니들에게 돈을 드렸다는 것이고 네. 합의 내용 사전인지 논란은 사전에 알았던 거 아니냐 한일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네. 전날 통보받았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갖고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개인 계좌로도 받았고 정의연에 들어갔던 뭐 수십억 원에 49억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건 나온 게 없어서 그 돈이 집을 사는데 네. 개인에게 혹시 미국에 딸 유학 가는데 사용된 거 아니냐는 건데 아니 본인이 아니래요. 쓰인 게 예를 들어 개인 계좌로 9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 방식은 잘못됐는데 2억 5천만 원인가요? 그거는 2억 3천만 원은 할머니들 위해 썼습니다. 나머지는 정대협 사업에 썼습니다.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네. 사실일 수도 있고 물론 부실할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뭐 통장 보면 금방 드러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다 압수수색을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금융 계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게 핵심은 본인은, 뭐냐면요. 네. 핵심은 정대협 그 정식적으로 정대협에 쓰이는 기금 그리고 기부금 등 포함해서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개인적 유용이나 착복이 없었다. 이걸 오늘 자,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자
착복이 없었다 밝혔고요. 그럼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말처럼 여기서는 이제 그럼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을 사퇴란 말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국 사건 때도 네. 조국 장관이 그때 당시에 임명받으면서 얘기했던 내용들 들어보면 정말 발라도 이렇게 바른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반대파에서 숙청하기 위해서 공격한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분이 기소돼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민들은 이 여당이 180석을 받아가지고 압도적으로 선거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전보다 조국 장관 임명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이 수치가 더 높아졌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국민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수치를 뭐 여기서 얘기 못하지만 압도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물러나야 된다는 걸 국민들이 이 공감을 하고 며칠 전 있고. 여론조사 예.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보면 70%의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고 예, 있어요. 예. 네. 그럼 제가- 제가 이렇게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네. 하나 볼게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나 지금 윤미향 사건처럼 저렇게 신상털기식으로 수사를 하면 의혹 제기를 하면 언론이 과연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나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몇 명이나 온당할까요?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구참 변명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이 기회에 다 조사하고 사법 처리할까 하고 그게 바로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저기 적폐청산이고 나라 바로 세우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저는 그걸 하죠. 반대하지 자, 않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저기- 의혹이 제기된 것만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원직 사퇴하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는 이미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거고 본인은 결국은 그 30%에 믿고 그 집권 여당 세력을 믿고 자기는 결국은 국회의원 하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내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자,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예. 제 경험에 의하면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가 뜨거워집니다. 아니 그러면 자, 뭐 그 이야기는 하지 제가 말고 한마디만 할게요. 넘어가죠. 네. 만약에 미래통합당의 어떤 의원이 의혹이 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검찰 수사 중이야. 그러면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인 것처럼 만약에 받아들인다 칩시다. 그럼 여론조사 한 80~90%가 사퇴한다고 주장해요. 그분 사퇴해야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부가 왜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오늘도 이제 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해볼 겁니다. 국민 정서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인 같으면 사법부 판단이 날 때까지 이 사람이 거취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를 못하지만 이 사람 공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국회의원 됐던 게 바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 문제를 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왔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 공천을 줘가지고 국민의 대변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정당에서 세웠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미 하자가 있다. 지금 나온 의혹만으로도 아니 그렇게 본인의 따지시면요. 태도만으로도, 정치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의혹 제기됐던 국회의원들 1심도 가기 전에 사퇴할 사람 수두룩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네. 국민과 언론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도 모든 게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날 때까지는 이런 문제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참아야 되고 오늘 상당 부분 해명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거짓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죠. 사법부의 결과를 봐야 네. 되겠죠. 재판 결과를. 저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여러 의혹 중에 이거는 검찰 수사까지 갈 것도 없이 이 의혹만으로 물러나야 한다 하나 콕 집어서 말한다는. 자, 저는 이미 이분이 자기 통장에다가 돈을 받은 부분 잘못됐다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이분의 도덕성에 대해서 저는 윤리관 이런 부분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는데 우리가 작은 동기회나 동호회를 하더라도요 대표 회계를 분리하고 통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 기존에 있는 회계가 자기 통장에다 돈을 안 받아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또 하나 더. 그리고 기업도 일정 규모가 이상 지나가면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문제가 되고 국민들은 지탄을 받는데 이분 소식지 만들면서 자기 남편이 가장 최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정의연 정도의 단체 같으면 남편이 하겠다 해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 단체 몰아주고는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아니 그러면 예. 지금 예를 들면 상주회 때문에 개인 통장 만든 부분 있잖아요. 김목동 뭐 어떤 할머니 겁니까? 예. 돌아가셔서 네. 네. 본인이 상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식 통장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주 명의로 개인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세요? 아니 그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그런 대표고 이러면 본인하고 관계돼 가지고 의심받을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투명하게 아니, 좀 더 체계적으로 했어야죠. 지금 우리 사회 보편적으로 누가 그 돌아가시면 상주 맡으면 그 사람 개인 통장으로 받지 않습니까? 개인 자, 통장으로 받아가 지금 알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아파트 문제도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분이 처음에 얘기할 때 자기 아파트 팔아가지고 수원 아파트 경매로 샀다 그랬는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파트 판 돈으로 샀다고 그 얘기했는데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잠시 네. 착각한 겁니다. 그런 순서를. 식으로 다 그거는- 빠져나가면 그거는 이제 아니, 오늘 10년 해명을 전의 일을 기준으로 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해명을 네?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해명을 기준으로 해서 자 저희가 뭐 잠시 후에 이제 또 저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언제 뭘 샀고 그 돈이 어디서 왔고 따져볼 건데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것만 여쭤봤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윤 당선인 주장처럼 모든 의혹이 다
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뭐 일부의 회계 부실 정도, 부실 기재 정도였다면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이용수라는 할머니예요. 정대협과 위안부 운동의 제일 정점에 있는 분이 그걸 대표하는 시민운동가를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쨌든 정서적으로 그 이용수 할머님이 배신감을 느꼈던 것들, 그건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님이 제기했던 그 한일 청소년들 미래지향적인 어떤 교육들 네. 시키자 뭐 이런 부분들 또한 정의연 차원에서 고민을 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를 낮췄고요. 또 이용수 할머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푼도 못 받았다 하는데 지금 1억 보냈던 통장들이 다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님이 얘기했던 게 정의고 모든 게 맞고 이런 차원은 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나 중요한 분이 그런 섭섭함을 느꼈다면 그동안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이 안 된 측면이 있겠구나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죄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개인적 착봉, 유용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검찰 수사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회계 처리상 실수 정도만 만약에 드러난다면 의정 활동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이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던 분이 이 위안부 시민운동에 뭐 깊이 개입한 분이 아니고 진짜 당사자시잖아요.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약간의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선에 대한 네.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 김복동 네. 할머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룹들과 이용수 할머님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 방식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발생한 고소 고발을 좀 취하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20대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의 정상을 참작해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1대 국회가 통합의 모습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야, 이 부분은 민주당의 의원분들하고는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선거를 치러도 예를 들면 당내 경선할 때 상대가 뭐 선거법 위반했다고 선관위 고발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나 이 공공기관에 잘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 문제도 당내 경선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부분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선거 끝나고 알아서 푸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거나 안 그러면 당락이 바뀌어가지고 노선이 다른 두 당의 당선자가 바뀌거나 하는 문제는 아주 꼼꼼하게 이제 관여를 한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했던 부분은 문희상 의장이 봤을 때는 이게 정치권 내부의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빨리 왜 조사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게 어지간하면 이 정치적 문제는 관여를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주장대로 집권 여당이 사는 대로 조사해가지고 줄줄이 이제 기소해가지고 하면 네. 이걸 또 정치 검찰이라고 야당이 또 그럴 거고 이걸 또 조사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또 여당이 야 너 정치 검찰이냐 너 저 수구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갈 거고 그러니까 아주 곤욕스러운 문제다. 그래서 아니 이미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예. 아니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합니까? 조국 사태를 보더라도 청문회 하는 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부실 기소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문희상 의장이 물러나는 마당에 그분이 원래 덕장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으로부터도 신망이 상당히 높았는데 어쨌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었고 본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을 덜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당선자 12분이 기소 대상입니다. 통합당의 9분이고요. 민주당 쪽에 3분이 네. 계신데요. 지금 이제 3차 공판 준비기일이 6월 8일 날로 놓여져 있는데 지난번 2차 공판 준비기일 때 보니까 검찰이 영상을 일부만 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전체 영상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러다가 준비 기일만 10번 이상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적극성을 안 보인다 이런 걸 좀 지적한 겁니다. 네. 아직도 집권 여당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야당할 때처럼 있잖아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 독재 검찰한테 독재 정권 때 검찰한테 피해봤던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본인들이 사실은 지금 지방 권력까지 다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도 본인들이 임명한 거예요. 계속 윤석열 총장 공격하고 할 때 뭐 왜 야당이 실드 치냐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이 사람 문제가 있으면 본인은 임명하고 임명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을 갖다 자르면 되는데 어떻게 자릅니까? 왜 못 임기가 자릅니까? 보장돼 있는데. 임기가 보장돼 있어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사람이 결격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했을 건데 못한 이유가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보장돼야 될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아니겠습니까? 적절하지 않고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해임을 네. 시킵니까? 자, 다른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민경욱 의원이 지속적으로 총선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제 선관위가 공개적으로 시연에 나섰어요. 도저히 부정투표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중에 한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직접 투개표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네. 분리기에 넣은 투표지가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되는데 지금처럼 간혹 빈 투표용지가 끼어듭니다. 저렇게.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표란이 아니고 기호란에 기표가 된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번 후보자에게 위협표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기표되지 않은 무효표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민경욱 의원은 투표용지 분류기에 서버를 외부에서 해킹하거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조작이 가능한 거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이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직접 어제 노트북을 아예 뜯어서 보여줬습니다. 일반 노트북과 다르게 우선 랜카드가 없어서 외부에서 인터넷 접속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컨대 이러한 환경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네. 지금 그 코로나 국면에서 선거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굉장히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관리나. 그래서 이제 외국에 수출도 한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선관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자긍심을 좀 꺾는 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어제 이제 시연회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소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민경욱 그 의원 등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는데 네. 이후에 또 어떤 것을 가지고 불복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해명한 것 중에 아니 예를 들어 영등포의 A 개표소에서 해봤더니 아니 민경욱 의원이 주장했던 의혹 중에 하나가 아니 지역구 의원 수는 뭐 155장이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153장밖에 안 나오냐? 그럼 이 그것도 사람 해명했죠. 네, 그건 해명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관내 투표자로 영등포구에 사는데 아 여기 있군요. 성북구에 가서 투표를 했으면 근데 그걸 제가 그 관 외니까 관내 함에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관내 투표함에 넣어버리면 관내 투표함을 개표하면서 이 김원장이라는 사람이 한 지역구 의원의 것은 거기서 개표를 하면서 저 지역구는 김원장이 사는 영등포구로 보내주고 비례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거기서 개표를 해버리니까 지역구 투표인 수와 비례 투표한 사람의 수가 그 개표소에서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그러니까 했어요. 성북구에 네. 투표했을 때 그러면 거기는 비례대표가 한 표가 더 많은 거고요. 네. 영등포는 한 표가 더 적은 거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대표의 투표 수는 네. 동일하다는 거죠. 네. 지역별로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사실은 참 부끄럽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당에서 동조를 하지 않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차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문제를 보면 지금 집권 여당에서 각종 그 의혹이 불거지는 이런 분들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저희보다 좀 생각이 요즘 좀 짧으신 것 같고 선거에서 많이 이기고 난 뒤에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관위에서 실수를 인정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선관위에서 어떻게 투표용지를 분실을 하고 이런 작은 실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국민들이 또 충격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고 놀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작지만 이번에 대세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는 거고 국민들이 네. 바라봤을 때 넘어가는 거지. 정말 박빙의 상황, 서로 간에 인정하기 힘든 그 박빙의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실수가 나라를 더 큰 혼란으로 빠질 수 있기 실수를 때문에 이야기하기 전에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탈취한 거는 절도죄입니다. 그거는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옹호할 생각이 없고 저는 한 번도 옹호한다고 하지 않았고 우리 당에서도 그걸 옹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당에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많이 정도 놀랐어요. 되면 민경우 의원한테 징계 조치를 해야 돼요. 탈당을 권유하든가. 저는 자, 네. 이 자신을 남을 비추는 거울로 자신을 먼저 비춰보기를 집권 여당한테 정말로 제가 네, 당부를 저는 좀 드리고 집권 싶습니다. 여당은 아니고 민경우 의원에 대해서 네.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통합당. 민경우 의원 임기 오늘까지입니다. 조대원 정치평론가,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